안녕하십니까. 함경남도 단천 일대에서 제대군인 수백 명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그래서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이들을 잔인하게 진압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이런 소란이 발생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보다 먼저 이런 소란이 일어날 수 있냐? 자,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도 구체제를 반대해가지고 들고 일어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과거에 발생했던 그 현장도 바로 단천 검덕지구입니다. 자, 현재 발생한 것도 바로 단천 검덕지구입니다. 자, 이 일대가 왜 이렇게 제대군인들, 특히 20대, 30대 젊은 혈기에 군대를 갔다가 제대된 사람들이 떼거지로 배치받아가지고 이들이 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봉기를 하냐, 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산악지대고 검덕광산 그리고 대웅광산, 이 광산이 밀집해 있고 단천시에는 마그네슘 크링카 공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산악지역이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에 비해서 대형 연아연 광산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여기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을 했고 이 군인들의 고열을 짜내서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엄청난 돈을 벌어왔습니다. 정말 노른자이 달러 박스였죠. 자, 그런데 2021년도 5월, 2022년도 2년 동안 엄청난 폭우가 내렸는데 함경남도 단천지구에 대형 홍수가 났습니다. 자, 북한의 언론 보도에서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평양 24시가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4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거나 행방불명된 아주 끔찍한 이 사실을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자, 여기가 보게 되면 그때 수해가 났던 이 단천 위로 올라가면서 검덕광산 일대의 이 지역인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2021년 5월 달 당시에 발생했던 이게 수해 현장인데, 자,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00세대가 되는데 200세대, 300세대, 400, 500, 600세대 한 600세대가 지금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군 구간인데 요 따닥따닥 여기 한 사이즈가 이제 한 가정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평균적 가족 수가 4명, 5명이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게 되면 벌써 거의 한 5, 6에 24, 2,000명에서 2,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가 한 곳이 아니고요. 이 검덕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10개 이상의 이런 피해 지역이 났습니다. 자, 이게 2021년도 5월 달에 최초로 발견된 것이고 현재 이걸 보게 되면 현재가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이 제대로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있는데 집은 제대로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지금 거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그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제대 군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덕광산이 물에 잠기면서 1, 2년 동안은 돈을 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을 모아놓고 쌀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한 탈북자 얘기 들어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 내부에서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천지구가 왜 취약하냐? 바로 사람은 많고 여기 보시다시피 산이 높다 보니까 떼기밭을 일궈가지고 심어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맨 광산 버럭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른 지역처럼 떼기밭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오로지 국가에서 배급을 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국가가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굶어서 어린 아기들을 갖다 땅에 파묻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단천지구에서 지금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 단천지구를 완전히 지금 봉쇄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역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이 아래 지역도 보게 되면 수해가 났는데 지금 복구가 되는 과정이고요. 여기도 지금 복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비교적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지역은 수해가 나가지고 집이 다 파손이 됐는데 이제 겨우 지금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자, 이 지역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아파트를 포함한 이제 큰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겨우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수해 때문에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되고 나서 다시 지금 재건하는 이 과정에
있는 이런 마을입니다. 자, 이런 마을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검덕광산 들어가는 입구고요. 요 아래쪽이 단천지구입니다. 여기가 단천시이고요. 이 단천시에서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이 골짜기 쭉 올라가는 이 전체 지역이 바로 이제 검덕지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덕지구 위에 이 지역이 대웅광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노천광산이 이제 대규모로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따닥따닥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해 피해를 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비가 다 아래로 빠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불어난 불이 이 좁은 골짜기로 물이 확 치면서 이 골짜기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그냥 이 수해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싹 쓸어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대피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것인데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폐허가 된 이 지역을 새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다 지금 폐허가 됐다가 다시 지금 재건하는 자리인데 원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아주 사고가 나기 전이었죠. 여기가 사고가 나기 전이었는데 현재 지금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으로 이 지구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도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이게 다른 쪽입니다. 다른 쪽인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수백 가구 이상이 지금 매몰된 이런 지역인데 이 보십시오. 싹 없어진 자리에서 지금 집이 몇 군데 지금 다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 지금 집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해 난 지가 2년째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집을 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 쓸어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먹을 것도 안 주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군인들 뭐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단천지구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굶어 죽었던 그 지역이 바로 단천지구입니다. 단천 검덕지구입니다. 여기서 최초로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대군인들이 배급이 중단되자 자기네 당비서 당 책임자를 찾아가서 당비서를 뒤집어 엎고 사무실을 부셔버리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단천 검덕지구의 폭동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거기에 배치됐던 제대군인들이 수백 명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고 또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핵심 주동자는 공개 처형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벌 때에는 최소한의 식량을 제공했지만 지금 수해 때문에 지금 검덕지구의 연아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20억 달러의 현금이 날아갔는데 자, 돈을 못 버니까 국가에 돈이 없는 건 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인력을 다른 데 빼가지고 살게끔 해야 되는데 검덕광산이 재가동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 인원들을 그대로 묶어두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아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단천지구에 지금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북한 민주화의 최초의 민중 봉기가 지금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소규모의 봉기들은 일어나고 있고 이 지역 전체가 일어나게 되면 적어도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봉기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단천지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평양 24시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겠습니다. 취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산이 험하고 또 여기에 결집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급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이죠. 이거 보십시오. 나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그 강산 버럭밖에 없어가지고 완전히 험악한 지역인데 이 단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재난에 직면을 했고 김정은 정권은 이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위성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무자비한 탄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필두로 북한 전 지역에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는 봉기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 단천지구는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가 열악하고 힘든 지역입니다. 특히 검덕광산, 대형광산은 그야말로 정치범 수용소 못지않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중에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북한 공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이 소식을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평양, 함흥, 원산, 사리원, 기타 등등의 중요한 도시, 이 도시마다 사회안전성, 경찰 조직 내에 폭동 진압 부대를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 정황들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한도 점점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지속되는 실정과 또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인민들의 삶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면서 더 이상 북한의 인민들도 앉아 죽나 굶어 죽나 나가서 뭐 한바탕 하다 죽나 이제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적대계층의 또 최하층의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평양 같은 출신 성분이 가장 좋다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평양에서도 심지어 이런 이제 이상한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이 지속적으로 내부 동향 보고서를 김정은에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군중 심리가 매우 심상치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엉뚱한 유언비어가 창궐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 김정은에 대한 좋지 못한 이런 집단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 열병식 때 매우 특이한 부대가 나왔습니다. 바로 시위경찰,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시진압 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뭐 방패도 있고 또 이제 흰 권총 지갑에 권총을 다 차고 있는 이 권봉도 있고, 자, 이런 특이한 부대가 나왔는데, 자,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뭐 질서 유지가 안 될 경우도 없고 데모도 단 한 건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시진압 경찰 부대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 부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의 데모가 없었지만 데모보다 더 심각한 군중 심리가 발동이 돼서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못한 엄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 그 전에 김정일 정권도 북한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예측 불허하고 어떤 반체제 성향은 아니지만 그 성향 자체가 엉뚱하게 분출이 되면서 반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평양, 이게 개선문이 있고 어릴 경기장에서 이란과 평양 북한 축구팀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란 선수가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여기에 이제 올바른 판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싸움이 붙었는데, 자, 이것 때문에 평양시 군중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병을 던지고 막 병사리 던지고 뭐 돌 던지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축구 때문에 발생했는데 성남 군중이 어느 순간 누가 욱 하고 분위기를 잡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적인 신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사회안전성 경찰이 긴급 투입돼가지고 성남 군중을 풀면서 축구단이 외부로 빠져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나오는데, 심지어 버스 타고 나오는데 그 버스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이란 선수들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과 북한은 형제 국가입니다. 반미를 기점으로 해서 이 두 국가는 완전히 혈맹 국가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자, 보통 혈맹 국가와의 축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터키하고 축구할 때 터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터키는 우리하고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선적인 축구를 하는 겁니다. 한일전하고 다른 거죠. 자, 이란과 북한은 거의 형제 국가이고 반미 국가인데 이란 축구팀한테 이런 식으로 적대 감정을 보이면서 북한 50만 군중이 거의 뭐 잡아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항의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아, 이게 군중 심리가 묘하게 발동될 경우에 반체제 군중 심리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처음 느꼈고요. 두 번째는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인데 북한 중앙 TV가 김정일의 사망 영상, 운구차를 날아가는 이 영상을 생중계로 쭉 했는데 이 군중들이 막 따라 나가다가 갑자기 군중의 맨 뒷 부분부터 정체불명의 고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부놈들이 김정일 장군님을 잘 모시지 못해가지고 장군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간부들에게 이제 막 돌이 날아가고 신발장이 날아가고 병이 날아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김정일 장례식 운구차가 앞에서 나가고 군중들이 막 따라 나가는데 나중에 뒤에서 소요판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김정일 장군에 대한 애석한 마음인지 또 김정일을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겸허하게 분출해가지고 군중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 당시도 생중계를 쭉 하다가 막판에 중단시켰습니다. 왜냐? 통제가 안 되고 군중 심리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간부들에게 막 던지는데 그게 김정일에게 던지게 되면 다 죽으니까 마치 이제 그 간부들에게 김정일의 죄를 묻는 것처럼 군중들이 막 난동을 피운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이 경기장에 거의 수십만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때 군중이 막 김정은이 직접 나와 있고 무장한 군인들이 막 곳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있다고 해도 이때 덜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총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출 행동은 없었지만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던 일부 북한 주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설 내용 전체는 완전히 뭐 형편없었죠.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나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갔는데 딱 엉뚱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는 남과 북이 뭐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전쟁하지 말고 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을 침략할 의사도 없고 전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들어댔어요. 자, 이 말을 들은 평양 시민들, 이 군중들이 상당히 충격이 온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반세기 동안 미제와 남조선 괴뢰라고 하는 뭐 이런 적대 집단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왔고 이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잘라매고 국방용으로 나갔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굶어 죽어도 그런 명분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수계가 와가지고 전쟁 안 하겠다고 하니까 순간 이 군중들이 웅성웅성했고 분위기가 아주 싸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나중에 국가보위부가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 동향을 쭉 조사해 보니까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안 됐다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연설을 시키면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한 3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고 돈을 안 주는 바람에 그때 김정은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분위기가 자기에게 도움된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삶은 소 XX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남쪽을 완전히 비난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자유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인민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통제되는 그야말로 이제 인권 벌모지이고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은 겉에서 표출되는 이 감정하고 실제 마음은 항상 이중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나와가지고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는 저거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슬픔보다는 속으로 웃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정권이 경찰 기동대, 그러니까 방패까지 무장한 무장 경찰을 대거 도시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현재와 같은 독재 국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상행위, 장사하거나 이런 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행위들을 억압해가지고 더 이상 체제 유지가 안 될 위기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줘야만 북한 정권도 살고 인민도 사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좀 풀어주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이제 분출된 여러 가지 욕망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정권이 한 단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추적해보면 변화가 임박했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붕괴든 아니면 새로운 변화든 그런 큰 흐름의 물줄기에 둥이 올라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반동문화 배교법 그리고 조선어 보호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과거에는 북한의 국가보위성 또 사회안전성 경찰 이 조직에서 사람들을 엮어서 잡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자기를 잡아간 국가보위성 요원, 또 자기를 체포해간 사회안전성 경찰, 그리고 자기를 밀고 한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범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반체제까지는 지금 돌입을 안 했지만 곳곳에서 피해당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를 가한 공권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양강도 한 지역에서 자기 동료, 행정위원회 자기 동료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신고당해서 국가보위성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려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풀려 나오는 즉시 집으로 가지 않고 도끼랑 이런 것들을 쥐고 자기를 밀고 한 다른 간부를 찾아가가지고 남도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살해하고 본인은 체포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에 받쳐 있기 때문에 그냥 수능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당한 만큼 갚겠다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는 한두 건에 머무를 때는 이제 그런 보호범죄를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명의 경찰이 10명의 도적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은
10명의 도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프락치를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도적대가 창궐하게 되면, 예를 들면 쥐떼가 창궐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인데 쥐가 100마리다 그러면 그 쥐도, 그 고양이도 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쥐한테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요. 북한의 국가보위성 직원들 그리고 사회안전성 경찰들이 숫자가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비하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뭐 한 100명당 1명씩은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저항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거는 공권력이 자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총살당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국가보위성 요원들도 또 사회안전성 경찰들도 악감정을 피하면서 봐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뇌물도 받고 봐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골목에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유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남포시에 살고 있는 교사 30명을 개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개성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남한 말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이제 확성기 방송 들리고 맨날 하다 보니까 남한식 말투에 익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개성 말투가 남한식 말투입니다. 이걸 투집 걸어가지고 개성시에서도 수십 명의 교사들이 불려 들어가가지고 조사받다가 또 심한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건들이 북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투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뭐 자기야, 뭐 오케이, 화이팅,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다 지금 범죄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뭐 일본이 조선말을 쓰지 말라, 뭐 창씨 개명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 들어봐도 같은 조선말, 같은 한국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 말기적인 정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같은 죄를 짓고 끌려가면 수긍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살인했다, 뭐 이건 뭐 엄청난 범죄니까. 그런데 뭐 말 잘못해가지고 뭐 나만 드라마 봤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형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처형당하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내부에서 이제는 공개 처형을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북한의 법정이라는 것은 내국인들을 상대로 가끔 합니다. 국가보위성 뭐 이런 나와가지고 이런 재판 같은 것들을 하는데, 장성택 같은 사람들을 잡아갈 때 국가보위부 재판소에서 뭐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재판도 표적 보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북한 곳곳이 이 표적 보복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자칫 이렇게 번지는 것을 방치할 경우에 북한 정권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봉기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우연한 기회에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봉기한다, 이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보복한다, 이런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할 경우에 이거는 하나의 불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이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좀 더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이걸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